게 아니라 이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뭘 한다?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소환자지 그거를 위한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런 말 하면 어쨌든 점심 다 지났으니까 소화가 안 돼. 화장실에 갔더니 분명히 나는 채소를 씹어서 소화를 시킨다고 했는데 아닌 말로 배설물에 그게 그대로 원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 어떨 때 그럴까요? 내 장의 기능이 안 좋을 때, 소화 기능이 떨어질 때 그대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뭐 하라고요? 관찰하시라고. 그래서 이유식을 먹으면 애기 똥에 요런 게 나오는지 덩어리가 져서 나오는지 그러면 다음부터 좀 더 그걸 아주 잘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미뤘다가 우리 아이 기능이 좀 더 발달되었다 한두 달 정도 미뤄도 됩니다. 그 채소는 그 재료는 굳이 지금 소화 못 시게 덩어리로 엉덩이에 똥이 나오는데 지금 먹여야 되나요?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거는 지금 우리 아이 상태로는 요거 자체를 소화를 못 시키는 엄마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 도전한다고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고요. 고기 첨가 시기는 예전에는 이전 6개월이라고 거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만 4개월, 6개월로 다시 개정이 됐어요. 거기 우리 뭐 영유아 여기 건강관리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 아이 발육에 따라서 조금 일찍 이렇게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제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농도는 초기에는요, 보세요. 쌀 1에 물 10,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타면 그대로 쭉 타고 흐르는 듯이. 자, 요렇게 해서 아주 이제 물처럼 진짜 좀 이렇게 젖병으로 먹어도 조금 이렇게 찌끄러기가 긁고 그냥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일단 맛도 달라요. 아무런 첨가제가 없잖아. 근데 분유나 엄마 모이는 그래도 맛이 있습니다. 간이 되어 있다니까요. 분유는 달아요. 맞나요? 그리고 엄마도 또 엄마가 먹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염도, 당도 다 있댔죠. 근데 이 이유식은요. 닝닝하거든. 그러니까 애들 처음에 먹고는 이런 표정 가장 많이 줘요. 근데 엄마가 얌얌 꼭꼭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 엄마가 거울이랬죠. 육아할 때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익숙하게. 자, 6개월이면 중기예요. 일단은 약간 걸쭉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스프도 보세요. 물을 많이 넣으면 그냥 쭉 타고 흐르고 물을 양을 좀 작게 넣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타고 오르고 물량을 아주 작게 하면 숟가락으로 떠도 밑으로 안 흐르게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농도들이 이유식 단계별로 가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소화를 못 시키는 것 같아. 그러면 농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조금 묽게 타는 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초기 때는 똥도 잘 누겠다. 중기부터는요. 애가 변비가 생겼어요. 내주 똥 두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미 이 아이한테는 아직은 그 농도가 어떻다? 진하다는 얘기. 아시겠죠? 제가 어저께 이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나중에 후기 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교시 때 애기들 장이 아주 민감해요. 근데 엄마가 그거를 모르고 애기 분유만 계속 이제 한 달 조금 지난 아이인데 3개를 바꿨대. 분유 때문인가 싶어서. 이 교육을 안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교육 받은 엄마들은 뭐 할까요? 아마 장 마사지부터 시작하고 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거부터 시작을 아마 했을 건데 이 엄마는 계속해서 분유만 지금 한 달 됐는데 3개째 바꿨대. 애가 더 탈나겠죠. 이 분유 적응하려면 또 요거 먹으면 또 그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애기가 더 힘들어요. 자, 어쨌든 나중에 그건 2교시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9개월부터는요. 핑거푸드. 요렇게 핑거푸드로 손으로도 익으면서도 뭐 할까요? 이때부터 이거 발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애기들 우리 그 슈돌이 들어왔다 그러면 요렇게 가면서 애기들이 엄청 느리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만 애들은 이렇게 돼요. 이게 초점을 잘 못 맞추죠. 그게 인지 능력이 하면서 발달되거든요. 근데 자꾸 엄마가 아까 9살 된 아이도 본인이 숟가락을 떠서 애기한테 먹이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는 두뇌 발달도 하고요. 자기 입에 들어가는 초점도 그때부터 맞춥니다. 아시겠죠? 이거 다 머리 두뇌 발달에 상당히 좋은 하나의
훈련법인데 엄마들이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가서 흘릴까 봐 엄마들 다 떠먹여 주고요. 집에서도 엄마들이 다 떠먹여 줘요. 흘리더라도 본인이 먹게끔 해주셔야 돼요. 어느 동안 숟가락을 쥐고 움직일 수 있을 때부터는. 자, 그래서 9개월부터는 핑거푸드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손부터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유 시간 때 제가 기본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거의 똑같은 장소에서 이때부터 식습관 들여진댔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4개월, 5개월 되면 엄마 하는 행동 다 눈으로 보고 따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유식 우리 애기들 의자에 앉을 때는 항상 이유식 그릇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애기 앞에 있어야 돼. 엄마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애기는 여기 앉혀놓고 이유식 그릇은 엄마 앞에 있어. 이거 누구 밥그릇이에요? 그럼 엄마 밥이에요. 우리 애기 밥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릇은 애기 앞에 두고 애기가 만질래도 만지게 놔두라니까요. 그게 자기 때는 뭡니까? 네,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떠먹여 주되 애기 앞에 이유식 그릇을 두고 떠먹여 주고요. 그 전에 해줘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손 닦는 거부터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애기들 크면 야, 밥 먹을 건데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노래 안 불러도 됩니다. 왜? 이미 그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좀 크면 이제는 자기가 손 씻고 와서 딱 앉는 게 그게 식습관입니다. 그게 가정교육이고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손부터 닦고 잘 먹겠습니다. 인사. 엄마가 배꼽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떠서 아 하고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그 숟가락 자기가 잡는다 하죠. 그때는 주세요. 근데 엄마들이 자꾸만 흘린다고. 그리고 귀한 이웃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뺏어서 엄마가 먹입니다. 왜? 제대로 못 먹는다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가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데 엄마가 떠먹여도 나중에요. 보세요. 6개월부터 자기가 숟가락질 한 애랑 9개월 돼서 이제 자기가 먹는 애랑 아마 이미 똑같은 시점에서 보면 6개월부터 시작한 애는 아마 9개월 되면 자기가 응수능란하게 떠먹을 건데 이제 9개월부터 시작하는 애는 어떻게 할까요? 힘들어요. 흘리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숟가락을 짚겠다 하고 떠먹는 그것만 되면 엄마가 같이 잡고 하는 시정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엄마들 이제부터는 기다림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개월이 되면 뭡니까? 이유식 완성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오탄 났네요. 일상적인 가족 음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돌이 지나면 그 대신 잘게 잘라줘야 되겠죠. 크기의 크기를 바꿔준다. 그래서 돌이 지나면 성인이 먹는 음식 정도로 해서 같이 하루에 3끼를 먹으면 되기는 한데 음식의 간이나 크기나 익힘 상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아이에 맞게끔 해주셔야 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농도, 초기, 중기, 후기, 완성기. 그래서 스프도 제가 그래서 기억하시게 하랬죠. 물을 많이 했을 때 중간 정도 했을 때 아주 작게 했을 때 숟가락으로 딱딱 떠지는 그 농도를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9개월부터는 핑거푸드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먹는 거. 그래서 우리 왜 슈돌이 보면 여러분들 해밀턴 맞나요? 윌리엄 보세요. 애기들 키울 때 옆에 같이 국수 같은 거 떠줘도 절대 안 먹이죠. 얼굴에 완전 짜장면 변벽이 돼도 나중에 싹 닦여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자기 스스로가 먹게끔 해주지. 자기 애기 떠먹여주는 거 봤어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다른 사람 시선 밖에 나와서 옷 이쁘게 입고 갔는데 애기가 지 혼자 먹는다고 옷 다 베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먹고 한 번 하고 입술 닦아주고 먹이고 한 번 하고 입술 닦아 나중에 걔들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뭐만 하면 옷 뭐 하나 물으면 옷 벗습니다. 옷 갈아입혀 달라고. 왜? 자기는 그렇게 습관이 돼버렸거든. 하나 묻어도 막 울어요. 이거 닦아달라고. 누구 때문이죠? 엄마가 그렇게 지려드려서 그래요. 그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처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크레파스를 이게 부수는 걸 내가 못 봤어. 무심해가. 딱 고자에 끼워놓고 그래서 뭐 내가 닦았더니 몸하면 옷 갈아입혀 달라고 울고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막 일부러 묻혔어. 근데 지금은 안 씻어.
26이나 됐는데 씻지를 않아. 내가 미쳐버리겠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요. 초기, 중기, 후기. 제가 왜 서론이 항상 기냐면 원리적인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나갑니다.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기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 엄마들 뭔가를 영양 섭취에 포커스를 주지 말고 숟가락으로 이때까지 젖병으로 먹었던 거를 숟가락으로 먹는 식이라고 생각해서 친해지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숟가락 갖고 막 난타 같은 것도 하고요. 놀이처럼 해. 아이의 발육은요. 어리면 어릴수록 뭐 해야 됩니까? 놀이처럼 해야 애들이 발달합니다. 억지로 가르쳐 주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에서 놀이처럼 하다가 입으로 슝 아시겠죠? 요런 개념으로. 그래서 초기에는 먹는 거에 대한 우리 초기에는 철분만 플러스템 되고 좀 가벼운 것들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숟가락을 친해지게 하는 요 시기로 보고 으깬 야채나 과일이나 미음 등 요런 것들을 그래서 간식 먹일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애기들 과일즙 내가지고 기왕이면 이유식을 시작했다 그러면 주스 같은 것을 젖병에 넣어주지 말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자, 중기에는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그래서 음식을 어느 정도 굴릴 수 있게 되므로 이거 부딪히고 그래서 이때는 조금 걸쭉한 거 그래서 약간 재료도 약간 잇몸으로 씹을 수 있게 그래서 7, 8개월이 되면 애들 이 납니다. 그래서 잇몸으로 씹을 수 있게끔의 농도 그리고 재료가 들어갈 겁니다. 크기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후기에는요. 떠먹는 데 중점을 주세요. 자기가 이때부터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분유, 수유, 해소 양을 줄여서 성인식으로 점점점 진화하는 단계가 이유식 후기. 그래서 아까 핑거푸드, 저희 때는 빵이나 과자 이런 거 직접 손으로 떠먹게 하고요. 잡기 힘든 건 뭐가 있을까요? 국수, 뭐 이런 거 있는데 이때 쌀국수는 괜찮은데 밀가루 가급적 뒤에 그래서 손으로 집어서 뭔가를 먹을 수 있는 것들도 이때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작할 때부터 늘 손 닦는 게 버릇이 된 아이들은요. 누구도 해줘야 되는 줄 아세요? 엄마도 같이 먹을 때 손 닦는 것부터 꼭 보여주셔야 나중에 아이들이 그게 습관이 들었어요. 아이는 닦아주고 엄마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육류, 생선 이런 것도 다 먹을 수 있게 되는 게 이때입니다. 그래서 후기부터는요.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자 결론은 뭐냐. 완료기에는 이미 소화효소도 거의 성숙되었기 때문에 성인식하고 같이 먹되 크기 요거 그 대신 익힌 정도 요거를 잘 생각해주고 그리고 500에서 600 정도는 무조건 분유, 수유는 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수유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없어져. 그냥 분유해야 되죠. 분유. 왜? 모유는 그냥 6개월 정도 되니까. 자, 이때부터 보세요. 한 번 더 정리하면 초기에는 친해지는 시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본 생활 습관에 4살, 5, 6살 애기들 기본 생활 습관 교육을 하는데 식습관, 수면 습관, 배변 습관 그리고 예절 요 4개를 교육을 하는데 엄마들이 자꾸 편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 편식이 언제 그래서 제가 이유식부터 뭐 식습관이 길러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였다. 그 트라우마 있으면 애기들 또 그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초기에는 친해지는 시기. 그래서 중기부터는 움직이니까 이때부터 충분히 영양. 자, 후기에는요.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게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아시겠죠? 요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시고요. 자,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표처럼. 그래서 초기에는 보통 6시에 이거 240 먹는다면 그 다음 4시간 뒤에 아기가 또 이제 먹어야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유식도 먹고 요것도 먹고 요걸로 배 채우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엄마들이 이거를 어른처럼 한 끼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양도 제가 점점점 초기부터 양이 이제 점점점 후기감 늘어야 돼. 처음에 100g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기부터는 뭐 150g 이런 식으로 점점점 양이 느는 거지. 처음부터 한 끼 대용으로 먹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기가 240 먹으니까 처음부터 엄마가 미음을 240을 먹였어. 안 되는 그 안 먹는 그러니까 아기한테 잠깐만 배고플까 봐 억지로 한 번만 더 먹자 한 번만 더 먹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는 100만 타세요. 100g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아기가 먹고 그 다음에 부족한 거는 뭐요? 수유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한 번. 그래서 그 다음에 4시간 간격이니까 이렇게 해서 수유를 하고요. 자, 6개월 지난 이제 중기부터는 새벽에 아기가 수유하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중에 이유식 한번 모질하는 거는 수유. 그리고 4시간 뒤에 또 아기들이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또 이유식 먼저 모질한 거는 수유. 요런 개념으로 진행을 해 주셔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후기부터는요. 요렇게 하시면 되고 밤중 수유에만 부족한 거 500에서 600 수유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도 후기인데도 아이가 찾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십시오. 먹고 토해내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만큼 그 아이의 이제 그 배꼴이 크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는 거기 때문에 주셔도 됩니다. 단 이때 양을 이유식 양을 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루 줄 한 끼 먹을 양을 이제 점점점 늘려서 이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면 300g을 먹는데 그걸 다 먹었어. 근데 아기가 자꾸만 젖병에 분유를 더 찾으니까 우유를 찾으니까 다시 이유식을 주는 거는 하지 마라 이 말인 겁니다. 뭘로요? 수유 채워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간식 중간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이 지나면 아침, 점심, 저녁 어른들하고 똑같이 먹고 그 가운데 이렇게 부족한 영양분 간식으로 챙겨주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자 임신부 영양 관리할 때도요. 내가 단백질 섭취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간식으로 제가 뭐 챙겨 드시라 하셨습니까? 계란 2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우리 뭐 지혜 씨처럼 만약 일을 한다. 근데 내가 지금 잘 챙겨 먹지 못한다. 어쩔 수 없이 그럴 경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단백질 보충은 기본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하듯이 우리 아이들 지금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5가지 영양소를 골고루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보통 식사에서는 편식인지 뭔지 알겠지만 단백질 섭취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간식을 만약에 내가 비타민 섭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간식으로 과일 요런 개념 칼슘 섭취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미 수유에 단백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칼슘 섭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애기가 뭐 이런 거 저희가 생각 멸치 이런 거 잘 못 먹는 것 같다 그러면 간식으로 칼슘 섭취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뭘로 주면 될까요? 네, 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들은 엄마가 좀 알고 계셔야만이 우리 아이의 식단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채소 중에도 칼슘 많은 것도 많습니다. 철분 많은 거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를 갈아서 뭐 주스처럼 만들어줘도 우리 아이의 한 끼 요런 부분 뭐 식사 한 끼가 아니고요. 간식 한 끼는 충분히 영양이 된다. 그래서 이때 간식은 만 3세 때까지의 간식은요. 아이들 성장 발육에 중요한 걸로 먹여줘야 되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빵, 과자, 영양가 없는 이런 개념의 간식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특히나 24개월 이전까지는 충분히 훨씬 더 영양적인 거에 엄마가 보살핌이 더 필요로 하다. 자,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1교시 진행을 하면요. 정리를 할게요. 이유식이라는 개념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그냥 가른 음식을 먹인다는 개념이 아니라
평생 먹어야 될 음식들을 먹는 준비, 워밍업 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만 4개월부터 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서히 농도나 음식하고 친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개월수에 맞춰서 뭘 해야 되나, 이유식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농도나 횟수나 이런 것들을 개월수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그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뭡니까? 예, 양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개념으로 스케줄을 짜되, 엄마가 억지로 뭐든지 먹이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켜보고 기다려보고, 나중에 아이들이 점점점 처음에는 100g밖에 안 먹었다가 나중에 점점 양이 늘어서 맛있으면 엄마 또 달라 합니다. 그때는 조금 더 주보고, 그 뒤로 너무 또 과하게 먹이지. 왜? 그 다음부터 그냥 수유를 계속 하기 때문에 수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배고플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식을 다 먹었다 해서 자기 하루 영양 아니면 한 끼 먹을 이유식 양을 다 줬는데 더 찾는다고 해서 더 과하게 또 먹일 경우에는 소화적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 다음 끼리에 그 다음에 먹을 때 그 양보다는 조금 더 많은 양을 해서 줘보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뭐가 늘어날까요? 먹는 양을 늘리는 게 맞다. 한 번 먹어서 잘 먹는다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하면 10분 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요거 다 해드릴 거예요. 시기별 가능한 음식. 그래서 알러지 일으키는 거, 곡류, 채소, 생선, 고기류 싹 다 이제 개월수별로 제가 요렇게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알러지 일으키는 위험군 이런 것도 다 짚어 드릴게요.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으면 우리 여기 채팅방에 남겨주시면